자, 이제 5단원 전기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화학에서는 첫째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화학전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연료전지, 그리고 네 번째는 전기분해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화학전지, 그리고 연료전지, 그리고 이제 전기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산화환원 반응은 일찍이 많이 공부를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산화환원 반응은 무엇이 산화고 무엇이 환원이냐 하는 이 산화환원의 정의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산화환원의 출발점은 산소하고의 관계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화철하고 일산화탄소하고의 반응에서 보시면 이 산화철에 붙어있던 철에 붙어있던 산소가 떨어져서 철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철은 산소를 잃고 원래의 금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산소를 잃는 것이 환원이다. 원래의 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CO는 산소를 얻어서 CO2가 되죠. 그래서 산소의 이동이 이렇게 Fe2O3에서 CO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Fe2O3는 산소를 잃고 환원이 됐고, CO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산화와 환원의 개념으로 산소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걸 산화라고 하고, CO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환원은 산소를 잃는 걸 환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환원은 Fe2O3에서 산소를 잃고 여기 Fe2로 환원이 됐다. 그래서 철은 환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서 보시면 두 번째 식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 보시면 마그네슘은 이제 산소를 얻었죠. 자,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산화마그네슘이 되면,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됐는데, 산소 자신은 어떻게 됐나요? 이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산소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게 산화환원의 개념이 좀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는 걸 보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식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그네슘이 MgO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마그네슘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마그네슘이 금속 상태에서, 금속의 원소 상태에서 산소 마이너스 2가 MgO에서 마그네슘 플러스 2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산소하고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마그네슘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플러스 2가 이온이 된 것입니다. 산소한테 전자를 준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속이 산화돼서 산소하고 결합했다 하는 것은 그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것이므로, 금속이 산소하고 결합했다는 것은 전자를 잃었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금속이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다 하는 것은 그 금속이 전자를 잃었다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은 전자하고의 관계를 따지면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 반대로 전자를 얻는 것은 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반응에서, 두 번째 반응에서 산소 자체를 놓고 보면,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산소 마이너스 2가 이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동하는 전자수, 잃고 얻은 반응자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O는 산소 마이너스 2가인데 두 개죠. 그러니까 이게 O2가 반응했다고 한다면 이게 4개의 전자가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그네슘도 2배가 돼서 4개의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환원의 개념이 처음 출발할 때는 산소하고의 관계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산소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산화환원은 전자의 이동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 산소의 관점보다는 이 전자의 관점으로 전자의 이동이 있는 반응이 산화하는 반응인데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고 전자를 얻는 것이 환원이다 하는 이러한 전자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반응을 보시면 이 반응 보시면 자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반응해서 염화 나트륨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소가 하나도 없이 산소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야기한 이 전자의 관점으로 보면 자 나트륨은 여기에서 Na 플러스가 되고 여기 Cl2에서 Cl은 마이너스 1가이온이 되죠. 네, 마이너스 1가이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이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NA는 Na 플러스가 돼서 전자를 잃었고 Cl은 전자를 얻어서 Cl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Cl은 원자 상태가 아니라 Cl2니까 Cl2로 놓고 보면 두 개가 반응한 거니까 이렇게 두 배가 되면 나트륨도 이제 두 배로 해야 서로 주고받은 전자수가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합치면 이 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은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 뭐가 되고 산화가 되고 Cl2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학자들은 이 전자의 이동을 좀 더 우리가 간편하게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산화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화수의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산화환원을 볼 텐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식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그네슘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가 하냐면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플러스 2가이온이 된 것이고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산소 마이너스 2가이온이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몰수 관계를 맞춰주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산화수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마그네슘은 중성이니까 원래의 원자 상태하고 동일하죠. 전자를 잃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마그네슘 2가이온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2가이온이 되죠. 전자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값수를 우리가 산화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마그네슘 플러스 2가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2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럼 O2의 산화수는 얼마냐? O2는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원자하고 전자수가 달라진 게 아니죠. 그래서 원래의 원자수가 그대로 있는 상태를 산화수를 0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가가 됐죠. 이걸 산화수를 마이너스 2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온의 경우는 이러한 그 이온의 값수를 산화수라고 정했는데요. 그러면 마그네슘의 변화는 어떻게 된 것이냐? 마그네슘이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2로 증가했습니다. 자,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2로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자를 2몰 잃었다는 뜻입니다. 자, 2몰이니까 전자를 3몰 잃은 거죠. 어쨌든 1몰의 마그네슘에 대해서는 산화수가 2 증가하고 전자를 2몰 잃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 하나라면 여러분이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산소 마이너스 2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원자 상태 0에서 마이너스 2가이온이 돼서 산화수가 2 감소했습니다. 산화수가 감소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전자를 얻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자를 잃는 것은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 산화수 증가. 전자를 얻는 것은 산화수 감소. 이렇게 산화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을 판단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식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2배의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반응해서 2NaCl이 됐습니다. 우리가 NA는 Na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Cl2는 Cl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Cl은 그러면 이 반응에서 우리가 앞에서 전자가 이야기하기는 NA가 Na 플러스가 된 것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나트륨은 원래의 원자 상태와 동일하니까 산화수가 0이고 요거는 플러스 1가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1입니다. 산화수가 어떻게 된 거죠?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이죠. 산화수가 증가한 게 뭐라고요? 산화다. 그래서 나트륨은 산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l2는 산화수가 0입니다. 자, Cl-는 마이너스가 산화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Cl은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산화수가 어떻게 됐죠? 감소했죠. 산화수가 감소하는 건 뭐라고요? 환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산화환원에 관한 내용을 따질 때는 다 산화수가 증가했느냐 아니면 감소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식도 한번 그렇게 확인해 볼까요? 자, 철의 산화수는 이때 산소가 마이너스 2가 이온이니까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3개니까 합해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철은 어떻게 되겠죠? 플러스 3이 돼야 2개니까 플러스 6 해서 합해서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철은 0에서 3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산화수 감소를 뭐라고 했죠? 환원이죠. 그래서 철은 산소가 떨어지면서 산화수가 감소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산화수 감소를 뭐라고요? 환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탄소 CO에서 산소는 여전히 여기도 마이너스 2고 여기도 마이너스 2고 그래서 산소는 여기서 산화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탄소를 보시면 이 산소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탄소는 플러스 2입니다. 여기서 탄소는 산소가 마이너스 2가 2개니까 마이너스 4면 이 탄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수 증가는 뭐라고요? 산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철은 산화수가 감소해서 환원되고 그 다음에 탄소는 산화수가 증가해서 산화됐다. 이렇게 산화환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산화수의 변화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산화수란 원래의 원자에 비해서 전자를 잃었는가 얻었는가. 잃었으면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로 되는 거고 전자를 얻었으면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2로 변한다 하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화수를 정하는 몇 가지 규칙을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공유결합 화합물과 산화수를 보시면 이온의 경우는 그 이온의 가수가 그대로 산화수가 되는데 공유결합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온이 아니죠. 자, 공유결합에서 산화수 정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CH4는 이렇게 이제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같은 원소끼리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전자에 대한 전기음성도가 같으니까 이 전자를 누구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자 하나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전자 하나 갖고 있는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전자 갖고 있는 전자 한 개수하고 변동이 없는 것이니까 산화수를 0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원소가 공유결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CH4에서 이 탄소는 수소하고 전기 음성도를 보면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얼마죠? 2.1인데 그죠? 우리가 탄소는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 리튬, 베릴륨, 금소, 탄소에서 여기 1.0, 1.5, 2.0, 2.5 이렇게 되니까 탄소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죠. 자, 이때 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때 이 공유전자쌍을 산화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보느냐면 전기음성도가 더 큰 탄소가 이 전자를 다 갖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H는 전자가 없죠. 하나 있었는데 나가버렸습니다. 플러스 1가 이온은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플러스 1가 이온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탄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탄소는 원래 전자가 4개 있었는데 8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소 원자 4개에서 전자를 이제 하나씩 가져와서 4개가 됐으니 4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탄소 원자의 원자 간자 4개보다 4개가 더 들어왔으니까 8개가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죠? 이거를 이온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4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공유결합에서 산화수를 따질 때는 전기음성도가 더 큰 원자가 전자를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때의 이온의 가수를 그때의 그 원자의 전하를 산화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CH4에서 수소 원자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고 탄소 원자는 4개의 전자를 가져와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4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H2O는 어떻게 될까요? 자, H2O를 볼까요? H2O는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이걸 다 산소 것으로 보시면 산소는 마이너스 2가가 되고 수소는 플러스 1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H2O에서도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복잡하게 한번 볼까요? 복잡하게. 자, CH3, COOH. 자, 이 공유전자쌍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냐? 자, 수소하고 탄소의 결합은 자, 탄소가 가져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탄소하고 탄소끼리 어떻게 볼까요? 탄소하고 탄소끼리는 같은 원자끼리니까 어느 한쪽으로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각각 자기 전자를 자기가 갖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탄소하고 산소는 산소가 갖는 것이고, 여기서 CO 결합은 산소가 갖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OH도 산소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소는 다 전자를 뺏겼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는 다 산화수가 플러스 2 됩니다. 자, 이 산소는 자, 원래 그 전자를 6개 갖고 있었는데 탄소하고 산소의 이중결합을 다 산소가 갖는 걸로 따지면 이 4개에다가 또 4개니까 8개가 됐으니까 이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산소도 원래 6개인데 요 두 쌍이 그 공유전자쌍을 다 가져오는 것으로 따지면 4개에다가 또 8개가 되니까 요 산소도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탄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탄소는 산소한테 하나 주고 이쪽 산소한테 하나 주고 이쪽 산소한테 2개 줬으니까 3개를 줬죠. 여기 하나 탄소하고 탄소끼리니까 하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탄소는 산화수가 뭐가 될까요? 4개 하나 남았으니까 그러면 플러스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탄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러면 원래 4개인데 7개가 됐으니까 3개 더 가져왔죠? 그러면 이 탄소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원자마다 이렇게 산화수를 이런 식으로 공결합 물질에서는 산화수를 이런 식으로 정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산화수의 합이 뭐가 돼야 될까요? 자, 합이 0이 돼야 되겠죠? 이건 이온이 아니라 분자니까. 그럼 이제 수소가 다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하나, 둘, 셋, 넷이죠? 플러스 4가 되고 탄소가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앞에서 0이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각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이 제로가 되는 걸 구해보니까 산화수를 제대로 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형식자라는 뭔가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화수는 우리가 이온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공유전자쌍을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한테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만은 형식전화는 순수한 공유결합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수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는 탄소가 가는 것으로,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서는 산소가 가는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 산화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원자의 전하를 나타내는 것인데, 형식전화는 무엇이냐? 완전한 공유결합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 원자하고 B 원자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 누가 전기음성도가 크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공유결합으로 보는 거니까 반은 네 거고 반은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전자의 전자 소유를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유결합으로 간주하고 전자를 분리해서 할당하고 원자과 전자수와 비교해서 나타내는 전하를 우리가 형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용도가 다릅니다. 산화수는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산화수의 용도는 뭡니까? 어떤 원소가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물질들끼리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떤 원소가 산화되었는가 환원되는가, 전자 이동이 있는 반응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개념이 산화수입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형식전화는 어떤 데 사용하는 것이냐? 목명 구조를 갖는 공유결합의 분자에서 가장 기여도가 큰
루이스 구조식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형식전화다. 우리 앞에서 공유결합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더 타당한 것이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때 형식전화의 차이값이 되도록이면 적을수록 더 안정한 구조다. 기여도가 크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NO2-의 구조를 우리가 그려보고 형식전화의 관점과 그다음에 산화수의 관점에서 어떻게 값을 나타낼까 하는 걸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먼저 이제 구조식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NO2는 전자수가 5개에다가 원자가 전자입니다. 12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18개의 전자를 갖고 있죠. 원자가 전자. 그래서 어떤 전자는 공유결합에 참여해서 공유전자쌍이 될 거고 어떤 전자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질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중심 원자를 질소 원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 18개의 전자 중에서 4개를 전자 공유결합에 사용했으니까 14개가 남았으니까 7쌍의 전자쌍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쌍 붙였더니 전자쌍이 전자가 부족하죠. 옥텟을 이루려면 한 쌍이 부족하니까 결합을 하나 더 늘립니다. 전자가 부족해서 이제 이렇게 공유해서 결합을 하는 거니까 전자가 부족하면 결합을 더 늘리면 됩니다. 결합을 더 늘려서 어떻게 하느냐? 자, 질소를 중심으로 한쪽을 산소를 하나는 단위결합, 하나는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나 늘리면 자 18개에서 6개를 공유결합에 사용했으니까 12개가 남았고 이제 6쌍만 공유전자쌍으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비공유전자쌍으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산소 원자를 우선 옥텟을 만족하도록 붙였습니다. 한 쌍 남았죠? 자, 질소 원자에 대해서 한 쌍 붙이면 질소도 옥텟을 만족하고 산소도 옥텟을 만족하는 이런 구조가 됐네요. 자, 이런 구조를 놓고서 우리가 산화수하고 그리고 형식전화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산화수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갖는 것으로 보습니다. 그러면 질소하고 산소에서는 누가 갖는 것으로 해요? 산소가 갖는 것이 되겠죠? 자, 산소가 갖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 질소하고 산소도 또 산소가 갖는 것으로. 그럼 전자가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되어버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거 1, 2, 3, 4, 5, 6, 7, 8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질소는 2개밖에 없네요. 그럼 5개에서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5개에서 2개 남았으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다 합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아까 NO2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1가 이온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산화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식전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자, 형식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형식전으로 보면 이 공유전자쌍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으로 보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네 거, 반은 내 거. 이렇게 보시면 산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0이죠.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니까 이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하나 더 왔으니까.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0이 되죠. 그럼 아까 이게 NO2 마이너스니까 자, 산화수의 합이든 형식전화의 합이든 전체 전화의 합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값은 산화수의 관점에서, 아래 것은 형식전화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이제 질소 원자가 중심이 아니고 산소 원자가 중심이 되면 형식전화의 값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때 비교한 값하고 이때 이렇게 비교한 값하고 따지면 아마 이 값이 더 전기음성적인 형식전화의 차이가 더 작아서 이 구조가 아마 안정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산소가 가운데 있고 바깥에 뭐 질소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합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는 이중 결합, 하나는 뭐 단위 결합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의 형식 전화를 다 비교해 보아서 그 차이가 제일 적은 구조가 실제 구조에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형식 전화는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루이스 구조식에서 누가 더 안정한 구조를 갖는 것이냐 하는 걸 찾는 데 사용하고
산화수는 어떤 물질과의 반응에서 누가 전자를 잃었느냐 얻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